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노음성 한국사 새로 시작하는 가장 메인반 제 수업 중에 가장 제가 정성도 많이 들이고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가장 핵심반인데 올인원반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자,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인원 이제 심화단가반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전범위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 모든 내용 다 다루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주요 사료들도 제가 다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사료는 보실 때 그 한국사 공부할 때 자꾸 너무 외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료도 막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무슨 사료까지 외워. 됐죠? 네, 그래서 사료는 그냥 읽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단원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를 함께 이렇게 보고 들으시면 사실 듣는 것만으로 기억을 오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먹는 건요. 그 억지로 외웠던 단어를 까먹는 거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까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들어두면 그냥 그대로 나중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별로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해설도 합니다. 해설 강의도 할 거고요. 그 다음 올해는 7월 11일 날 월요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월, 화, 금 주 3일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올인원반은 항상 제가 워낙 제가 사실 이 반에 워낙 욕심이 많고 그래서 아주 그 한국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제가 배경 설명을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스토리텔링을 할 때 제가 워낙 거의 제가 혼자 진짜로 원맨 쇼를 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한국사가 사실은 예전 학교 다닐 때 정말 싫어했는데 근데 저랑 수업을 하다가 한국사 정말 좋아졌다.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또 욕심이 있어서 실제로 기출에서 나왔던 좀 심한 내용들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아주 깊은 심화까지 설명을 다 하다 보니까 이 반의 문제는 뭐였냐면 수업 양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강의를 보시면 97강, 98강 이제 이렇게 계속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강을 제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업을 막 길게도 좀 하고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100강이 좀 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반은 제가 수업을 확 줄였어요. 수업을 확 줄여서 그래서 올해는 이 반은 제가 82강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2강. 그래서 하여튼 대략 80강 정도로 수업을 최대한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무조건 빨리빨리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짧은 강의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경 설명 많이 들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딱 그냥 교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필기노트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필기노트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고 그리고 그런 강의는 필기노트 강의는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한 40강 정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0강 정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것도 물론 다 할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반이랑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이 반은 대신에 배경 설명을 좀 많이 하면서 갈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최근 경향과 다른 조금 어려운 심화 내용들은 제가 올해 2023 그러니까 올인원반부터 대폭 줄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교재부터도 제가 거의 교재 페이지를요, 거의 70페이지 이상을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도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페이지도 줄이고 또 문항수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작년과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조금 더 컴팩트해진 올인원 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반은
비록 제가 뭐 올인원반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심화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제가 수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면 여러분 정말 한국사 생각보다 재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대한 꼼꼼히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너무 외워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공무원 5과목이 다 암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암기량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영어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동안에 아마 영어를 가장 많이 외우시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국어는 암기량이 없나? 여러분 국어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능 국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기에 문법, 그 다음에 어문규정 이쪽이 좀 세기 때문에 막 진짜 외워야 될 규칙, 뭐 불규칙,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외울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억지로 그만 외우세요. 억지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못 외우시던데.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잘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이러고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한국사를 잘 외워야 돼요. 근데 시험을 위해서 막 억지로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사 실제로 공부하는 곳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직 노량진 수험가에만 두문자 따기라는, 앞문자 따기라는 아주 기형적인 한국사 학습법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앞문자만 말도 안 되는데 앞문자를 막 따요. 그래서 앞문자를 막 따서 그걸 막 줄줄줄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실제로 전 알죠. 얼마나 안 외워지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냥 막 찍어줘. 그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앞문자 한번 따줘. 그러면 저 수업 진짜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수업이 어느 정도 좀 볼륨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배경 설명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왜 거기서 그런 정책 사건이 터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한국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좀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시험은요, 여러분 자료가 주어져요. 사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선지가 나온다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안에 사료를 읽어보시고 선지를 각각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났어도 그 다음에 이게 대충만 무슨 말인지 알면,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진짜 절대 답이 될 수 없구나 골라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 대입시켜서 잘 보시면 답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외워야 된다는 여러분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올인원반 하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사건의 배경,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사료도 다 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나요. 그리고 제 교재 안에 실제로 문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재 페이지가 작다, 그게 컴팩트하다, 수업이 무조건 컴팩트하다. 여러분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런 다음에 그럼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제 풀이반 한번 듣고 그럼 시험장에 가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에 보면 뭐 커리큘럼이 또 있어. 뭐 또 들어야 돼. 뭐 이 반도 들어야 되고 저 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럼 그거 다 합하면 그걸 항상 다 합쳐서 보셔야죠. 그러면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반에서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저랑 공부하실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한국사 공부가 여러분의 마지막 공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거잖아. 시작.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가볍고, 그리고 사실은 뭐 재밌고 즐겁게라는 말이 사실은 좀 모순이죠. 사실은 수업이 뭐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사는 사실은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과목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한국사를 또 공부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니까. 저랑 수업하면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좀 반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실제로 본 수업 들어가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외우지 마. 그냥 듣기만 해. 나 혼자 할 테니까 듣기만 해.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듣기만 하면 돼요. 됐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졸면 안 되겠지.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은 스킵하면 안 돼요. 됐죠? 네, 듣기만 하라고 그게 그럼 쓸데없는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의 볼륨감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올해부터는 좀 많이 줄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는 일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 필요한 얘기 그리고 우리 교과 과정과 관련된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두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절대 기본서를 다 외우거나 수업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한국사에 우리가 심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정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가 정말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한국사는 봤냐 안 봤냐 싸움이에요.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본 내용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봤던 내용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더라도 왜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주어지고 선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충 답이 이건 것 같아 라고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니까요. 됐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자료가 나왔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뿅 이러면 이걸로 진짜 끝나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료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그냥 들으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외우고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무조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걸 만약에 기억 못하면 우리는 수업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이건 1회독부터 처음부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여러분 지금은 가볍게 보시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3회독, 4회독 정도에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한국사는 반복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챕터별로 자 어떤 것들인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 출제 경향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021년 국가직이랑 지방직 지금 보시면 문항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문답식 그다음에 연표 그냥 순서 나열형 문제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이 20문항, 지방직이 20문항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 자료 제시용이야. 응용 자료건 아니면 원문 자료건. 그러니까 35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맹목적인 그러니까 막 한 문자 따서 외우고 막 무조건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자료가 다 주어져요. 자료를 보고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시험 볼까요? 여러분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교롭게 자료 제시형이 똑같이 35개네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직은 거의 18개였어요. 그렇죠? 자, 20문제 중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가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사를 할 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수험을 줄이시려면 한국사의 분량을 줄이시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를 다 외워서 다 맞추겠다가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됐죠? 그냥 들어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사를 접근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특히 문화 파트 같은 데 가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됐죠? 있는데 문제는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나중에 그리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문제풀이반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더라. 그러면 걔네들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한국사 학습량이 줄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의 경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 선택 과목, 행정법, 행정학 또는 세법 또는 형소법 이런 과목들이 또는 교정학 이런 과목들이 똑같이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과목들의 학습 시간도 여러분은 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 학습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막 너무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냥 수업을 듣고 짧게 복습을 하는 걸로 한국사는 그냥 제 수업에 맡기시고 그냥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올해 사실은 올인원반 수업 양을 한 100강 정도에서 80강 정도로 확 줄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면, 그러니까 최근 3년치 제가 지금 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이죠. 그러면 보시면 지금 정치사 출제 비중이 거의 70%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문화사가 20%가 조금 안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합하면 90%야. 90%.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정말 경제사랑 사회사가 출제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예전에 출제됐던 것까지 제가 경제사 사회사에서 사실은 상당히 말씀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여기서 시간을 일단 대폭 줄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문화사에서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사에서 그 제도사, 어려운 제도사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좀 출제되지 않는 것들은 자, 여기도 요 파트도 설명을 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수업을 좀 컴팩트하게 한다라는 게 실제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무조건 그 강의 수가 많은 걸 자꾸 제가 절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냥 무조건 그냥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올인원반의 변화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정도는 사실은 알고 시작하시죠.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수험 기간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똑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2년 2개월일 수도 있고 2년 4개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에버리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험기간이 4년차, 5년차가 돼. 그러면 여러분 좀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수험은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시행착오를 좀만 줄이면 사실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강의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 해폭사 전체 커리큘럼 강의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10개월, 11개월 안에 우리 합격하자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할지 또 커리큘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을 1년 안에 줄이시려면 여러분 한국사도 여러분 학습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들어두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스토리를 이렇게 필요한 스토리를 그것도 기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나중에 사료를 보시면 아마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중에 제 카페에 오시면 사실은 합격 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봤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들을 때 임팩트 있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봤는데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지. 됐죠? 그래서 한국사는 여러분 다 외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한국사 학습 시간을 줄여서 됐죠? 네, 줄이고 그 다음에 합격 기간을 줄이자.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제가 그럼 이제 교재 구성이 좀 어떻게 돼 있나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올해 교재인데요.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표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교재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내용을 확실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왜냐하면 좀 더 컴팩트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분석. 근데 제가 기출분석을 워낙 열심히 해서 제가 여기에 거의 집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최근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법원직, 그래서 이렇게 세계 직렬 실제로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 단원 들어갈 때 표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 실제로 근데 본문 들어가잖아요. 자, 본문 구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각 단원의 실제로 이제 본문 구성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요람이라 그래서 요걸 압축한 파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축한 요 파트를 제가 제 맘대로 막 이렇게 압축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요것도 기출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뭐 10년간 기출.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없으실 텐데 여러분 여기 지금 법원직은 아직 이게 기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교재를 보실 때는 기입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여러분 보시면 거의 나왔잖아요. 그쵸? 보시면 여기 한번 빵꾸 나지 않았어? 여기 한번 빵꾸 나지 않았어?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 2문제 나왔잖아. 여기도 2문제 나왔죠? 여기도 2문제 나왔죠? 여기도 2문제 나왔죠? 여기도 2문제 나왔죠? 올해 지방직도 2문제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평균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원은 엄청 중요한 단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단원 들어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단원을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여러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떤 단원은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표가 지금 그러니까 그 단원을 못 보셔서 그런데 이게 표가 전체가 텅 비어 있어요. 하얘.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출제가 너무 안 된 거야. 10년 동안 출제가 한 번도 없는 거야. 또는 뭐 한 번 출제된 거야. 2번 출제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단원을 보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단원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최근에 출제가 안 된 단원은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억지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다만 그냥 쓱쓱쓱쓱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회독을 하시면서 좀 더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문제풀이반, 기출문제풀이반이나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통해서 그냥 보셔도 돼요.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 강약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업도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수업의 구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문 구성인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기출경영 말씀드렸지만 사료 문제, 특히 자료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원문 사료 나오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료는 많이 넣고요. 수업 시간에 또 필요한 자료들은 요거 모든 사료를 제가 수업 시간에 볼 수는 없고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옛날처럼 수업도 엄청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 사료들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이게 학습의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등 자료.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건 1회독 할 때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회독, 4회독 정도 되면 그때 심화 사료로 해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건 9급의 한국사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또는 그럼 이제 왜 넣어놨느냐? 그냥 일반적인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내가 국어나 영어나 어디가 특별히 약해. 그래서 나는 한국사를 정말 전략 과목으로 거의 95점, 100점에 준하게 맞아야 돼. 그래서 한국사를 아예 전략 과목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 맞는 한국사 점수 정도 맞으면 돼. 뭐 90점 이상이면 돼. 그러면 아예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료 같은 경우도 자료들도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보는지. 됐죠? 그리고 요 자료 말고도요. 나머지 추가 읽기 자료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 그런 자료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교재에 문제도 좀 많이 넣어놨어요. 문제도.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다지기 문제. 그렇죠? 그래서 기본 문제, 개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하시면서도 제 생각은 그냥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올인원반은 수업을 하면 계속 제가 진도별로 계속 시험을 봐요. 됐죠? 그래서 교수님들이건 교수법이 조금씩 다르신데 어떤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풀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아직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좀 잡히고 나면 문제풀이는 그때 하면 된다. 이런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는 입문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거의 뭐 시험을 봐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중간중간에 뭐 제가 시험도 보고요. 그러는데 어쨌건 이런 것도 여기까지는 여러분 푸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아예 기출문제 집출하면 그렇게 뭐 많은 문제를 못 넣어놨지만 그래도 최근 고단원에도 중요한 기출문제는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만약에 너무 빨리 이제 많이 틀리시거나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거는 2회독 때 푸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2회독인데 요건 이제 제가 해법국사 앱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앱 안에 예를 들어 압축 mp3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닝콜 문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봤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OX 퀴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실제로 그 뭐 매주 그러니까 매 시간 제가 뭐 이제 사료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기출문제도 하나씩 보여드려요.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업로드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앱은 사실은 지금 뭐 그냥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죄송한 건 이게 젊은 분들이라 사과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쪽으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으로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으로도 여러분 공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앱 활용하는 건 제가 뭐 mp3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주 아침에 모닝콜 문자 보내주는 거 이거 7시 반에 보내줘요. 이거 신청하면 한 달씩 총 4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뭐 주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거 기출 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OX 문제로 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 학습하기 되고 틀린 문제 나중에 모아 풀기도 됩니다. 자, 그다음 제가 QR코드도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근데 QR코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QR코드는 예전에는 기본서에 연동시켰는데 제가 3년 전부터는 얘를 그냥 필기노트에다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에 보면 여기 미니 강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앱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의 백출에서 OX 문제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사료도 보여드리고, 됐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3회독은 첫 번째, 오늘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 이제 수업을 들어오시면 무조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딱 페이퍼 한 장으로 앞뒤로 정리하는 복습 페이퍼, 컨닝 페이퍼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의 문장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채우시면서 바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4회독. 네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도별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 공부할 때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 방식 자체가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체크는 하되 여러분 너무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들어두세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책을 보면 잘못하면 그냥 쓱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를 문제를 보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실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회복사반이 끝나고 나면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회복사가 끝나고 나면 요건 아마 그 회복사반이 7월, 8월에 이제 종강을 하니까 위너스 클럽은 아마 9월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안 듣는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계속 시험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스 클럽 얘기는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4배독 요 단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는 제가 밴드에도, 그러니까 이제 밴드가 아니라 유튜브에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생활 관리하는 거, 이런 이제 학습법에 대한 것들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사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소개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본인의 학습량을 계속 밴드방에다 올리는 거야.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지금 방문각에서 가장 많은 연구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실장님, 저희 선생님, 그리고 조교들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뭐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합격할 때까지 제가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 제가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성적표도 다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그 스케줄 관리하는 거. 됐죠? 네, 그래서 스케줄 관리할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줄러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이고 만들었는데 내일 사실 학원에 입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 이제 본인이 이제 체크하게 하고 제가 관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오실 수 없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게요. 아니면 본인 다이어리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시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다이어리 사실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오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랑 하루에 학습 시간, 그리고 실제로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요. 1년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아시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올해 뜻을 이루지 못해도요, 실제로 합격자들의 합격 컷이 생각보다 많이 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5과목을 다 못하진 않아요. 실제로 그 한두 과목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할 겁니다. 됐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그 상담을 계속 누적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 수강생 카드를 제가 다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제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제 연구실이거든요. 제 연구실에 오면 저랑 이렇게 아마 상담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상담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연구실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미트, 요건 구글 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구글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젊은 친구들은 원래 구글 계정 갖고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성폰을 쓰니까 삼성폰을 쓰면 무조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또 제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곳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합격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직박람회입니다. 올해도 해요. 올해도 7월에 할 거예요. 올해는 7월 2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진행을 할 건데, 실제 공무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렬을 준비하실 때 각 직렬별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실 때 좀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에게 들어보는 그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래서 이번에 7월에도 주요 공무원들이 다 올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교정직이라든가 또는 뭐 출입국 관리직이라든가, 출입국 관리직은 주로 공항이나 항구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서울시,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다음에 검찰도 옵니다. 검찰은 올해는 대검 쪽에서 한 친구가 올 거예요. 그리고 법원직도 불렀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직, 세무직은 두 쪽 다 불렀어요. 서울시
그러니까 세무직이랑 국가직 세무가 또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같은 세무직이라도 어디를 갈지 고민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공무원들에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는요. 그해 합격생들, 올해 합격한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들의 합격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예,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외로워지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맞나? 뭐 이런 막 갈등을 또 하시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여러분이 겪는 슬럼프, 사실은 이전에 합격한 친구들도 비슷한 길을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똑같진 않죠.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스타일들을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남학생, 여학생이 좀 경우가 다르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랑 좀 아주 또 젊은 친구들이 또 경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의 합격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그러니까 학습 그리고 생활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한번 또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그에 합격한 친구들을 불러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중간에 올해도 벌써 제가 2번 실시했거든요. 시험 직전에 여러분 5과목 실제 시험을 제가 불러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아침 9시에 20분까지 입실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종료 이후에 해설 강의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진짜 나름 들들들 볶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교수님들에게 다른 과목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시험지를 받아요. 정말 고맙죠. 많은 지원해 주신. 그리고 학원에서도 제가 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 되게 극성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수가 극성 맞잖아요. 그러면 선생이 극성 맞으면 그 학생도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면 여러분을 1년 더 빨리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극성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합격하시고 나면 제가 면접 특강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직도, 올해 국가직도 이미 했고요. 지방직도 할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2023년에 합격하시면 그때도 제가 당연히 하겠죠. 자, 그리고 심야 라이브 지금 토크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예요. 8시부터 9시까지 해서 여러분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또는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으신데 근데 거리가 있어서 직접 상담하기도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손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저희 방문각의 주요 과목의 교수님들을 모실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현직 공무원, 그리고 때로는 최근 합격생을 내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에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바로바로 받아서 이제 출연해 주신 교수님 또는 공무원한테 제가 바로바로 물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 여러분 고민을 위한 이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라 그래서 자, 공무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즌2를 찍었어요. 이건 시즌1이고요. 그래서 시즌2가 곧 그러니까 업로드가 될 겁니다. 시즌2는 아예 제가 딱 일행에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행직 공무원, 서울시 일행직과 경기도 일행. 됐죠? 그래서 하는 일들,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월급,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무원의 속살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목표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법국사 OT니까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지만 사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험가에 한국사 중에 가장 매출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24년간 제가 수업을 하면서 23년, 24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선생인 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교수님들보다 제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사실 누가 이 수험가에 이런 사람들이 박문각뿐만이 아니고요. 흔하지 않아요. 누가 그 연구실장 따로 두고 그다음에 연구원들 막 2명씩 따로 두고 그다음에 조교도 2명, 3명씩 따로 두고 여러분 제 입장에서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정말 뭐 돈이 많아서 돈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이런 노력들이 그리고 사실은 마음이 가는 곳에 사실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문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적중을 참 많이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난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제가 이곳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제가 막 이리저리 막 별로 희한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누구랑 주로 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랑 했잖아. 그렇죠? 이미 합격한 지 9년 된 친구들, 8년 된 친구들, 6년 된 친구들이 여러분 물론 제가 되게 고맙죠. 제가 불러서 그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거 좀 그 질의응답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리고 지금 뭐 6년 차씩 됐는데 웬만큼 하는 업무 다 알지 않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준비해 오면 좋다. 예를 들어 이런 조언 좀 해주면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어 처우가 있다. 뭐 이런 월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업무들을 본다.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지 않냐. 왜냐하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럼 분명히 도움 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친구들이 와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이 무대는 선생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조력자죠. 저는 코치입니다. 저는 이 경기에 직접 뛸 수 있는 저는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경기장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신에 여러분 유능한 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제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그리고 그 진정한 마음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합격했을 때 보통 여러분 한 번 정도 인사는 와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교수님 수업 듣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한 번 인사 와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부르면 오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붙는 과정에서 제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합격하는데 제가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맙게도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꿈들을 세우는데 제가 갖고 싶은 걸 적어라.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도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합격하고 나면 교수님이 날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저의 합격 이야기를 말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생긴 또 하나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며칠 후에 7월에 공직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제가 한 14개 직렬, 뭐 13개 직렬 정도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실제로 공무원이 일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빛나는 날이에요. 선생은 저 혼자 빛을 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좋은 공무원이 공직자가 돼서 빛을 내면 저도 그 빛을 받아서 함께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량진에서 가장 제가 매출이 크고 수강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모일 몇 시 시간을 정하고 노량진에 있는 모든 한국사 전 과목 다 좋아 모여서 예를 들어 합격생들 한꺼번에 다 불렀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부를 자신이 있어요. 정말 넘버 3 안에 무조건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그동안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에 또 저와 함께 하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3년 해법국사 이번에 저 강의를 또 많이 좀 압축해서 준비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필요한 대로 그 다음에 안 나올 것만 최대한 빼서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많이 좀 고민을 했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법국사 이 올인원 반에서 여러분과 함께 2023년 새로운 또 합격의
신화를 써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준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 강의실에서 또 강의 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